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울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분이요? 네. 갑자기 울분이 막 치솟네요. 예. 네. 최근에 그 서울대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네. 발표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네. 2019년에 독일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울분을 겪는 사람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3분의 1이 채 안 된다.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울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정말 우리나라 사람의 상당수가 지금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 네네네.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울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심리인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네네. 우울 있잖아요. 우울증 네네. 뭐 하는 우울함, 억울함 이거하고 달라요? 네, 좀 다른데요. 네. 그 감정과 관련된 단어는 감정을 우리가 감정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네.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분은 주로 울분을 토하다 혹은 울분이 치밀어 오르다 네. 울분을 터트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무언가 내면에 굉장히 부글부글한 상태로 쌓여 있다는 의미죠. 용암 마그마처럼. 네, 맞습니다. 예, 부글부글.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울분의 울자를 좀 찾아봤는데 네. 한자로요. 우는 건 아니죠. 네, 우는 건 아닙니다. 예, 울. 울자를 한자로 보시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굉장히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유래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울창한 숲속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짓밟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울자가요. 네네. 그러니까 울창한 삼리, 울창한 숲 할 때 그 울자인가 봐요. 네네. 아주 빽빽한 숲. 그 울자는 아닌데 아니에요? 울창한 숲속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짓밟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그럼 거기는 막 사람도 있겠고 네, 숲에 깔려 있고 숲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밑에 깔려 있고 네, 뭐 네, 그런 형상이겠네요. 그런 형상이라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게 울자군요. 그 울자에다가 이제 분노가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제가 보기엔 이제 분노하고 좌절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 상태가 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건 우울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우울은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분도 흥미도 의욕도 이렇게 굉장히 저하돼요. 예. 그런 걸 보통 우울이라고 하고요. 억울한 거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로 느끼는 감정인데 이걸 표출하기보다는 누르고 있는 상태가 억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억울함이 계속 쌓이면 네. 그게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래서 울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울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울분이라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불공정한 대우를 자꾸 받고 네.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혹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특히 위험한 거는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분을 느낄 때는. 네. 왜냐하면 뭔가를 해도 잘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화가 나는 정도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나 지금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울분이라는 속에서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은 네네. 뭔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그럴 있잖아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다른 감정이랑 다르게 네. 누르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네. 교수님 이런 울분을 느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 텐데 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 왜 내가 울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네, 나 네. 있는지. 예. 이게 분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울분을 토하려고 해도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파악하거나 오해한 건 없는지 오해한 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네네. 네. 그래야 조금 찬찬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막 울분이 막 끌어오를 때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위험한 행동으로 가지 말고 다시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네. 얘기를 나눠본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대화네요. 네. 근데 때로는 분노나 울분이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면 네. 보이네 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분노가 더 끌어오르거나 잘못하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감에 네.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은 좋은데 네네. 그거를 막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또 그게 더 꼬이고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더 나쁠 수도 있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기력감에 네.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저 앞부분에 모두의 조사 결과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울분 사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네. 이제 장기 울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난 게 핵심인데요. 네. 이건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울분 가득한 사회,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수준에서 볼 때 그 원인이 뭘까요? 뭐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경제적인 불평등, 경제적 네. 불평등. 특히 2030 세대가 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네. 준비해서 취직을 해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누리는 정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좀 팽배해 있죠. 네네네. 예컨대 뭐 지금 50대인 분들 이런 분들은 취직도 꽤 쉬웠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훨씬 쉬웠죠. 지금하고 네. 비교하면 네.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직이나 자기네 처지는 너무 빡빡하다. 네, 너무 빡빡하죠. 네. 네. 게다가 그런데 또 같은 연령대 누군가는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지고 예.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서 무언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도 보여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죠. 상대적 그러면. 박탈감.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 네. 실행이 되면 좋은데 네. 뉴스에 보면 가끔 특권층에 있는 분들이 법망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부조리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 이런 뉴스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그런 감정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자꾸 울분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극복해야 될 텐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극복을 하려면 사실 뭔가 신의 한 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연히 사회 지도층 아니면 정부 이런 곳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무기력감으로 가가지고 사회 전체가 약간 침체될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조사 결과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여러 연령대 중에 특히 30대가 울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젊고 가능성도 많고 뭐 욕심도 다들 많을 그런 나이인데 울분이 왜 많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활발하게 사회로 진입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네네. 의미고요. 요때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 전망이 잘 안 돼요. 불안감도 큰 거네요. 불안감도 엄청 크죠. 네. 이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취직이든 주거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대체 답이 안 보이는데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앞으로 그 전망을 많이 하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 어떻게 먹고 살고 만약에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어떻게 결혼하면 비용은 어떻게 뭐 온갖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30대다. 네. 그래서 울분도 가장 많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나이가 더 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나아진다기보다는 네. 무뎌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뎌진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네.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훨씬 작게 올 가능성이 커서 그렇고요. 네. 또 뭐 한편으로는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측면도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는 그냥 막 너무 민감해가지고 막 날카롭게 신경 날카로운 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냥 무뎌지면서 계속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30대 얘기도 했지만 네. 30대 이외에 다른 세대도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봤는데요. 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울분을 겪는 비율이 모두 다 10%를 넘고 있습니다. 아. 그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세대가 전반적으로 울분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60세가 넘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60세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네. 거기는 조금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대가 울분으로 가면 이게 진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세대별 특징을 울분에서 찾기는 어려운데 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이 울분이 잘못하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서로 책임 소재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0대는 지금 이 상태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걸로 진입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진입해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럼 그 책임을 기성세대에서 찾게 되고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피땀 흘려서 갖고 온 사회인데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울분 해결 방법도 연령대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면 그건 대동소이합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이런 데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울분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시간 이제 많이 남진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팁 하나 주세요. 네. 울분이 무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울분이 무기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네. 말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8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열립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김수철의 젊은 그대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거칠은 벌판으로